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날 증시 같은 경우는 순환매 시장으로 좀 진입했습니다. 나스닥은 좀 하락이 나오고 반도체 지수는 하락이 나왔지만 러셀 지수가 횡보가 나오고 전반적인 중소형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섹터들이 좀 눌리면서 이후로 좀 반도체 섹터가 아닌 섹터들로 반등이 나와줘야 좀 건강한 시장이다라고는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반도체 섹터가 왜 이렇게 밀리냐 할 텐데, 반도체 섹터가 밀리는 건 딱 하나예요. 실제로 AI가 개발이 되면서 이거 혹시 AI 소프트웨어나 관련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못 벌면 어떡해? 라는 우려감에 지금 실제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섹터를 밀어내는 이유가 분명하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과하게 올라왔던 반도체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실제로 단기간에 과하게 눌려있는 다른 섹터들이 순환 매장으로 올라와야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섹터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올랐을 때 비중 축소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AMD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AMD 지금 실망감에 시외에 마이너스 8%가량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지만, 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무조건 반도체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텔도 실적 발표 이후로 개파락 통해서 강하게 하락 나왔고요. 지금 인텔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냐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AMD가 무너지고 후에 뒤에 나오는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 일부 섹터들이 계속해서 무너진다면 결국 고점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AMD가 현재 마이너스 8% 밀리고 있으면서 현재 아마 220불 정도 내외를 지지받고 있을 텐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AMD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서 이렇게 갭상승이 정말 크게 열려 있어요. 이거는 인텔도 비싼 구간에서 갭상승이 크거든요. 결국 향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강한 하락장에서는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이런 갭상승 메꾸러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실적이 뒷받침이라도 되줬냐면은 이제 실적이 뒷받침도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등이 나오는 것은 무엇?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했어, 인텔. 근데 하지만 다른 반도체 섹터들이 실적이 좋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의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AMD 실적이 좋았나요? 좋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밀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결국 횡보가 나오다가 어떤 패턴? 결국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는 3월달까지 해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까지 해서 시작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위로 올릴 수 있는 상방 재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26년도 1분기에 우리 뭐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를 이미 이번 실적 발표 때 어닝콜에서 그리고 가이던스로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인텔 가이던스 좋았나요?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AMD 가이던스 좋았냐? 중국발 매출 다 포함하면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거 뭐 올해 4월에서 5월 나오는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2월에서 3월 실적 발표가 끝나고 4월에서 5월 실적 발표 시즌 전까지 이 부흥 떠있는 시즌 사이에 어떤 좋은 호재를 끌어올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재가 제한적인 시장. 근데 금리 인하는 6월부터 가능. 그러면은 상방보다는 하방 위험을 좀 더 우리가 높여가야겠구나. 인텔, AMD, XXL 모두 위험하구나라고 해석이 나와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AMD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작 발표가 나왔지만 215불에서 220불, 즉 이 해당 구간을 지지받아 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인텔이 그랬던 것처럼 반등은 나올 거예요. 지금 장기 평선 112일선을 따라 올라오는 선이자 실제로 25년도 9월부터 시작됐던 이 상승 추세 하단을 지지받고 구름대 상단을 지지받아 준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240불에서 250불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빼는 건 뒤에 동일하기 때문에 AMD 평단이 위에 있다면은 한번 위로 치고 올라줄 때 비중을 강하게 축소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215불 오늘 지지받지 못하고 밑으로 더 빠진 다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대략 아무리 빠져도 200불은 지지받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200불에서 지지라인을 만들어도 지지라인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결국 눌리고 반등 나오고 빠지는 이 그림은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는 것은 지금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일부 반도체 섹터가 실적이 좋으면은 AMD나 인텔이나 반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점을 더 넘겨서 올라가긴 쉽지 않고, 넘겨서 올라가더라도 절대 무리하게 따라가면 안 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거 제일 위험한 게 AMD를 여기서 컵앤핸들 패턴이라고 해석하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마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지옥 보내려면 해석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자, XXX입니다. 지금 추세 이탈했어요. 추세 이탈했다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밑으로 하방 압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해 상승이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서 쉬지 않고 오파동까지 연결되고 나서 인제 하락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4시간 봉으로 확대해서 보면 어떤 흐름이냐면은 흔히 우리가 하락이 진행되고 나면은 한번 되돌려줘요. 되돌린다라는 게 뭐냐면은 한번 하락이 진행됐어요. 근데 일단 시장의 주도 섹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였으니까 당장 밀리는 것이 아니라 단발적으로 기대감의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추세선을 돌파하냐 못하냐? 못한다. 그럼 추세선 돌파를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인버스 매수 타점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반대로 XXL 기준에서 XXL 기준에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네 하고 63불, 64불, 65불 매수했던 사람들 지금 손실 구간이라는 거예요. 몇 프로? 최소 10% 이상. 그러면은 여기서 추매합니다, 따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라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비중 축소합니다, 매도합니다, 리스크 관리합니다 하고 분석이 계속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자리라는 거죠. 밑으로 빠지면은 50불에서 48불 이 구간 G라인 잡아주면은 여기서 한번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결국 한번 튀고 나서 그리고 눌릴 거니까 이 튀는 자리, 즉 A, B, C로 빠지는 이 비파동을 먹으러 들어오는 단타는 뭐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사이로 진입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지금 진입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진입해서 어제 64불, 65불 때 진입해서 70불 가자, 80불 가자 외치는 거는 너무 위험한 매매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반도체 섹터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전 영상에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XXS 어떻게 대응하자라고 했냐면은 실제로 눌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8불 때 눌려주면은 이 구간 매수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후로 2불 넘게 돌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틀 전에 제 영상 보시면서 XXL 더 못 간댔지? 그러면은 실제로 1.8불 때 진짜 지지 받네? 인버스 매수사 좀 잡아보자 라고 하셨던 분들은 10% 이상 수익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매수사 좀 못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 통해서 어제 9.2불, 1.92불, 1.93불 때 타점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멤버십 통해서는 장중 8%, 지금 시외에서도 3%, 4%대 상승 나오고 있어요. 이거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2.2불, 2.3불까지 끌고 간 다음에 여기서 비중 축소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XXL로 스위칭을 하든 아니면 더 올라가 준다면은 기분 좋게 수익 내고 나서 XXL로 스위칭한 물량이다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XL로 스위칭할지 아니면 엔비디아로 스위칭할지는 좀 가서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말이 나왔으니까 엔비디아 분석을 드리자면은,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언제부터? 자, 12월 17일부터 시작됐던 상승 추세 하단을 이탈하고 왔어요. 이렇게 꼬리를 아래를 달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박스권 장세로 진입하겠다라는 말일 것 같아요. 지금 A, B로 빠지고 나서 지지 받고 나서 위로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온 다음에 위로 치고 올라주는 이런 패턴이 나와주는 것이 사실 상승으로선 기본적인데, 임 추세를 이탈했다라는 것은 결국 밑으로 빼겠다라는 압력이 고, 그럼 결국 이 위에 190불대에서 결국 이 160불 사이에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박스권 하단 한 번, 두 번 지지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내려오면서 저점 3번 지지라인 받고 V자 반등 나오면서 그 다음에 탈출하면서 목표가를 줄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실제로 160불이 이탈하게 되면은 어떤 안 좋은 패턴까지 나오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패턴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까지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반등 나오면서 결국 더블탑 패턴으로 고점 만들고 밀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AMD 그리고 인텔 등등 실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냐면은 결국 마지막으로 수급은 실적이 나오는 대형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단기적으로 XXL이 오르고 AMD가 오르고 뭐 이런 마이크론이 오르고 했던 이유는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에, 결국 반도체 섹터의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에 수급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어닝콜에서 어닝 시즌에서 까봤더니 반도체 섹터 실적 좋은 거 아니더라 라고 하면은 실적 실망감에 하락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결국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 실적 나오는 대형주로 매수를 넣어야 되겠구나라고 시장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증시를 대응해야 되고, 그럼 결국 마지막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 중소형주가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충분히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관련해서 이 거품이라는 거예요. 이 거품은 실제로 거품 이슈로 하락이
하락이 나오는데 왜 비트코인이 같이 떨어져? 그리고 금과 은이 떨어지는데 도대체 비트코인이 왜 같이 떨어져? 라고 궁금하실 텐데 이미 뭐 금과 은은 이미 위험 자산으로서 움직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금이 하락이 나오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이 나오든 은이 하락이 나오든 AI 전반적인 산업이 하락이 나오든 결국 뭐가 있냐면은 지금 시장에 돈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대부분 투자자들이 과도한 신용 거래를 통해서 신용 투자하고 있고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은 역대급으로 낮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가 떨어지면 결국 마진콜이라고 해가지고서 내가 실제로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은 강제로 매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을 가지고 있고 은을 가지고 있고 뭐 반도체 관련 섹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큰 손들이 나 이거 강제 청산 당하기 싫어. 근데 마진콜 압박이 있고 현금 넣으라고 하네. 그러면은 어디서 현금을 마련하지? 결국 가지고 있는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 마련하자.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실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면 당연히 수급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지 않겠죠. 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금이나 은 그리고 반도체 섹터 사겠다는데 금이나 은이 떨어졌으니까 비트코인의 수급이 들어올 거야. 이거 완전히 잘못된 패턴이라는 거죠. 완전히 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AI 관련된 버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하지만 이 하락은 그냥 단기적인 것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세하다는 좀 지지받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은 최소 81K, 82K 이 구간 왔을 때 비중 수소를 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된 이런 여러 섹터들은 실제로 좀 멤버십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 양자 섹터 좀 분석 드릴게요.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 디에이브 퀀텀 모두 언제부터? 1월 15일경부터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1월 15일부터 하락이 나오는 게 양자만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레코 시선즈 같이 다른 섹터의 종목도 그리고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뭐 팔란티어 같이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재밌는 패턴이라는 거죠. 결국 양자만 하나만의 악재가 아니라 전반적인 섹터가 마지막 즉 1월 15일경부터 그냥 주구장창 반도체 섹터로만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부터 반도체 섹터로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섹터가 아닌 종목들이 눌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지금 어제 XXL이나 반도체 섹터가 눌릴 때 아이온큐가 반등이 나오고 여러 중소형주들이 반등이 나온 것은 이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겠구나. 정말 다행이구나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무빙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온큐 자체는 패턴이 별로 이쁘진 않고 그나마 이쁜 건 리게티나 디에이브 퀀텀이거든요. 둘 다 패턴 똑같아요. 디에이브 퀀텀이나 리게티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랫꼬리 달고 지금 이거를 연속으로 이렇게 망치형 캔들 만들었어요. 망치형 캔들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밑으로 뺄 때마다 무엇이 들어와?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위로 올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봉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실제로 빠지면 매수세 들어오고 빠지면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G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디에이브 퀀텀에 대해서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지금 U자형이죠. 그리고 밑에 장기평선 220 사이선 지지받고 있고요. 이게 컵앤 핸들 패턴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뒤집어 놓고 컵 손잡이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은 디에이브 퀀텀은 25불에서 한 28불 사이 이 구간 한번 반등을 노려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25불에서 26불, 28불 사이. 그러면은 당연히 리게티 컴퓨팅도 20불에서 22불, 아이온큐도 단기적으로는 한 42불, 44불, 잘하면 46불까지도 반등이 출현할 수 있는 구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게티 컴퓨팅도 확대해서 1시간 봉으로 보자면은 지금 동일해요. 리게티 컴퓨팅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 하락수익경 상단 돌파하면서 지뢰 만들고 있는 구간, 그리고 디에이브 퀀텀도 동일하게 하락수익경 돌파 나오면서 G라인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 지금 리게티, 디에이브 모두 단기적으로 모두 패턴이 똑같다라는 것은 비슷하게 반등 한번 주겠다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양자 섹터 이 반등 나오면은 비중 축소하고 현금 가져가면서 대형주 매수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반등 나와주면은 털어야 돼요. 자, 세 번째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사실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적 발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종목은 실제로 멤버십에서 거의 매일매일 다루고 있어요. 직전에 지금 쌍바닥 지라인 만들고 나서 반등 나왔고요. 어제 165불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지만 일단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각주 상단의 지지를 받을
받은 상태이고요. 두 번째, 한시간봉 기준에서 보면은 갭상승 출발을 한 이 구간을 지지받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갭상승을 모두 메꾸면서 하락이 나오고 종가를 150불 아래로 마감 지으면은 얘는 끝이라는 거예요. 얘가 150불 아래로 내려버리면은 그러면은 얘는 상방보다는 매도세가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워낙 강하게 나올 건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갭하락을 메꿔놓고 G라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위로 올리겠다. 즉 여기서 G라인을 만들고 155불 이탈하지 않으면은 위로 치겠다라는 것과 더 같아요. 그래서 갭을 더 이상 메꾸지 않고 오늘 종가 155불 위로 마감되면은 단기적으로 165불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 점 보시면 되고요. 결국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는 패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고요. 일단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팔란티어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펠로다인도 그렇고 빅베어도 그렇고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빅베어 AI 같은 경우도 아까 리게이트 컴퓨팅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싼 구간에서 실제로 추세 반전형 캔들이 강하게 나오고 하락세 의경 패턴 돌파하면서 위로 나오기 때문에 빅베어 AI 같은 경우도 5불에서 6불 사이 목표가 열어놓고 반등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상 올라가는 것을 보기보다는 대략 이 구간에서 현금 확보 진행하고 밑으로 빠지는 걸 대응하든지, 아니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느 정도 오면은 우리가 차익 실현하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8% 이상의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뭐 뉴스케일 파워가 반도체 섹터는 아니지만 흑산병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반등이 나와줬어요. 흑산병 다음에 나오는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 다음에 빠지는 하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18불에서 20불 이 사이 정도 오면은 비중 축소하고 끝낼 예정이고요. 여기서 비중 축소하고 나면은 매수해야 될 종목이 너무 많아요. 대형주 위주로 매수도 해야 되고요. 인버스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만 기억하시면서 뉴스케일 파워 보유자분들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은 전날 장대항복 마감했기 때문에 매도 치지는 않지만 18불에서 20불 사이에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위에서 꺾여버리면은 여기서는 비중 축소한다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 축소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FNGU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나 이런 대형주 매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유리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XXS 같이 이런 것들 지금 매수 타점 잡지 않더라도, 즉 지금 내가 여기서 1.9불 때 매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XXL 같은 경우가 눌리면은 반등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결국 매수 타점이 XXS 즉 인버스 기준에서 강하게 나올 예정이고요. 후에 인버스는 진짜 20% 30% 이상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올 자리가 후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점 보면서 어렵지 않게 증시 좀 같이 끌고 올라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실제로 멤버십에서도 4일 전에 인버스 실제로 1.8불 돌파 시 목표가 놓고 뭐 매수하자라는 식으로 시황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시황을 매번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실시간으로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